원래 잘 사는 사람들이 도리어 소비를 절제하고 아끼고 삽니다. 겉으로 볼 때는 검소하게 살고요. 함부로 과시하거나 드러내거나 부자인 척 안 합니다. 되려 부자들이 조용히 티나지 않게 살죠. 되려 돈 없는 사람들이, 별로 크게 부자가 아닌 사람들,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되려 더 명품 가방 좋아하고 수입차 끌고 다니고 싶어하고 되게 대단해 보이고 싶어서 그냥 허세를 부립니다. 그런데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냐 이런 것에 그다지 집중하지 말자고요. 차라리 내 내실을 좀 더 추구하고 우리 가족들하고 맛있게 좋아하며 지내는 게, 맛있는 거 먹으며 좋아하며 지내는 게 제일 낫다라는 겁니다. 지금요, 카드 대란의 연체가 되게 심각하답니다. IMF 때도 카드로 인생을 망친 여성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IMF 직후에 김대중 정부 시절에도 카드 빚에 몸파는 여성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오죽하면요, 그때 저기 호주나 뭐 캐나다 이런 데는 한국의 젊은 여성이 대거 들어오는 걸 아예 그냥 막을 정도였답니다. 왜냐? 해외 원정 성매매하러 오는 여성들이 너무 많아서요. 일본 가는 사람들도 많았고. 왜냐? 안 그러면 감당이 안 되니까 그렇게라도 하려고 했던 거죠. 지금도요, 카드 돌려막기 하고 있는 애들이 많습니다. 돈 무서운 줄 모르고 헝청망청거리는 그런 정신 나간 것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소비 욕구 절제 못하고 함부로 까불어 대면요, 끝장나는 거죠. 우리가 가정에 엄마 아빠들이 정말 희생으로 책임감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자식들이 안전하게 사는 겁니다. 만약에 부모가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엉청망청거리고 게임 좋아하고 도박하고 이러면요, 끝장나는 거죠. 가족이, 일가족이 그냥 되게 힘들어지는 겁니다. 오마카세 즐기고 호캉스에 명품 가방에 명품 옷에 해외여행 다니고 이러면요, 순식간에 가족들 삶이 피폐해집니다. 우리가요, 함부로 빚을 지면 안 되고 함부로 헝청망청거리고 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순식간에 가족 일가족 전부 다가 노예 신세가 된다라는 겁니다. 리만 사태 때 딸이 몸판 돈으로 가족이 사는 경우도 있었답니다. 미치는 거죠. 부모가 원수인 거죠. 원수. 부모가 악인인 거죠. 우리가 보면 연예인들 중에서도 그 연예인 한 명이 버는 돈으로 오빠고 남동생이고 엄마고 아빠고 전부 다 달라붙어가지고 뜯어먹으며 사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되게 별로죠.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소비 중독과 허세로 자신의 인생을 망치는 이들이 되게 많다라는 겁니다. 진짜 부자들은 되려 조용히 절제하고 보수적으로 사는데 어떻습니까? 까불어대고 가시 부리는 인간들은 그냥 금세 망가지더라는 겁니다. 우리가요, 자기 자신의 관리를 잘하고 절제하고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은요, 뭘 하든 간에 성실하게 오래오래 잘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안정도 추구할 수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좋은 소리 들을 수 있고요. 우리가 정말 잘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다리 두드려보고 사람 멀리하고 사람 조심하고 사람이 제일 무서운 줄 알고 착실하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돈은 피와 눈물과 땀의 결정체라고 생각하고 착실하게 성실하게 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지금의 2030들 중에서 빚을 진 이들이 너무도 많죠. 개막장들이 되게 많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회 출발하는 20대 70% 80%가 비정규직 중소기업 근로자로 시작한답니다. 믿기 어려운 이야기죠. 일자리가 되게 양질의 일자리가 되게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서울에서 엄마 아빠가 해주는 밥 먹고 엄마 아빠 집에서 만약에 같이 거주하며 살면 그나마 좀 덜한데 지방에서 올라온 친구들은요, 빚 안 지고 살기가 정말 어렵죠. 월세 내야 돼요. 먹고 살아야 돼요. 교통비 써야 돼요. 이것저것 뜯겨나가는 돈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이게 뭔가 싶은 거죠. 그런 20대들 30대들 정말 살기가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삽니까? 희망이나 기대를 갖기 어렵다 보니 되려 코인하고 주식하고 손쉽게 돈을 벌겠다, 빨리 돈을 벌겠다라는 생각으로 투자라고 하는 이름 아에 돈을 많이 집어넣습니다. 근데 쉽지 않죠.
성공의 법칙 이런 거 유튜브 보면서 부자가 되는 길 뭐 이런 거 보면서 따라하다가 미국 주식에 돈 집어넣어놓고 돈 깨먹고 사는 이들이 되게 많다라는 겁니다. 참 많은 생각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잘 궁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부동산으로 돈을 많이 번다,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번다, 극소수입니다. 소수만이 돈을 벌지 대다수는요 돈 많이 못 벌고 돈 대려 깨먹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이걸 잘 생각하며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빚을 너무 많이 지면 인생이 끝장난다라는 겁니다. 소비를 최소로 줄이고 정말 아끼고 절약하고 살아야, 그래야 삶이 괜찮아진다라는 겁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죠. 안 그러면 큰일 난다라는 겁니다. 지금의 자산시장은 되게 어렵습니다. 살기가 되게 빡빡한데요. 살면서 이기적으로 살고 양아치 짓 하면서 남의 돈 빼먹는 거 좋아하고 공짜 좋아하고 살면요 인생이 그냥 시궁창으로 떨어지죠. 그러다가 인생이 괜찮아질 수 있겠습니까? 거의 대부분 다 괜찮아지지 못합니다. 그냥 그렇게 막장 인생으로 평생 쭉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런 인간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가 살다 보니까 돈이 없다, 뭐 이래저래 쓸 돈이 없다, 되게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은데, 그런 와중에라도 성실하게 살겠다고 생각하고 저축하겠다라고 저축하겠다라고 다짐하고 결심하고 살아가면요, 그러면 당장은 좀 별로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삶이 괜찮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좀 멀리 내다보고 좀 부지런히 성실하게 착실하게 살겠다라고 각오해야 됩니다. 당연하다는 듯이 빚지고 전세자금 대출 받아가지고 전세 2억 3억 들어가서 살고 또 해외여행 다니고 술에 담배에 흥청망청거리고 살면요 인생이 나아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소비 중독에 허세 부린다고 수입차 끌고 다니고 까불고 다니면요 돈은 언제 모읍니까? 삶이 나아지겠습니까? 안 나아지죠. 돈 나갈 때만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좀 더 정신 차리고 조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자신의 인생을 잘 관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청년들이 일정 부분의 자산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청년들에게 빚을 권하고 있고 씀씀이를 소비를 조정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세상에 나 자신을 잘 지키며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절제할 줄 알고 인내할 줄 알고 책 열심히 읽고 열심히 공부하고 세상을 좀 알아가겠다, 배워가겠다라고 마음먹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 힘든 시대를 잘 극복하고 견디고 또 다음 시기를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